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클래스의 신입니다. 오늘 저는 초겨울 마지막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 대물급 참돔을 낚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섬이죠. 전남 신안군에 있는 홍도를 다시 한번 더 찾아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상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오늘 이렇게 북풍이 상당히 강하게 불어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은데요. 오늘 이곳에서 참돔을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자리는 주전자바위라는 지명을 가진 그런 포인트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등 뒤편에 보이는 까진녀라고 부르죠. 저곳에서 돌돔, 대물급의 돌돔과 참돔을 여러분들께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마주 보이는 쪽에 주전자바위입니다. 이곳 섬들은 대체로 이렇게 지형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지금 이것도 주전자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명이 주전자바위라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곳에서 썰물 낚시, 오전 썰물 낚시만 한번 즐겨볼 생각인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봐도 중썰물이지만 조류의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홍대인 만큼 한번 열심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채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2호 줌 낚싯대입니다. 이렇게 뽑기가 가능한 줌 낚싯대를 사용을 했고요. 릴은 4000번 LB 릴입니다. 원줄은 4호, 목줄은 아직 체결하진 않았지만 4호를 이렇게 묶을 생각이고요. 어신지는 구멍지, 기울지죠. 기울지 3제로를 사용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조류를 탈 수 있는 조수고무와 목줄을 연결하고요. 바늘은 참돔 전용 바늘 13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줄에 물론 이렇게 조류의 세기를 봐가면서 물려야 되겠지만 대략 3비를 2개 정도 물려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그 한여름과는 다르게 지금은 수온이 다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채비를 무겁게 해서 바닥권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보가 자, 이렇게 열기가 한 마리 물었습니다. 낚시하던 자리가 다소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직벽에 서 있지만은 사실상 이 자리는 서 있는 자리만큼은 약간 평평하지만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직벽이다 보니까 다소 안전에 유의해가면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소 이렇게 한 번씩 앉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붑니다. 이곳 홍도는 이렇게 북풍이 불면 포인트를 내릴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선별을 해서 고른 포인트가 이곳 포인트인데요. 막상 이렇게 해가 뜨고 안전하게 진입은 했습니다만은 조류의 상황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곳 자리에 내렸을 때는 썰물에 이렇게 넙떡류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강하게 본류가 이렇게 먼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태도 쪽이죠. 태도 방향으로 이렇게 강하게 흘러주는데 지금의 조류는 우측으로 이렇게 횡으로 해서 저쪽 납덕녀에서 옆에 까진녀까지 이렇게 조류가 횡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사리를 조금 지나간 그런 물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이렇게 사리 때나 조금 때
변수가 가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 바다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또 조류의 상황은 원만하지가 않은데요.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전 낚시만 즐기고 이곳을 나갈 텐데요. 약 한 4시간 정도 좋은 물때 속에서 한번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류의 방향이 다소 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홍도 명성에 맞게 한 마리를 걸더라도 큰 녀석이 물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중무장을 해서 열심히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홍도에 와 있습니다. 마지막 시즌이라고 볼 수 있죠. 참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제가 오늘 있는 이곳 자리는 주전자바위라는 포인트 지명을 가진 그런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뭐 다른 섬들도 그렇겠지만 섬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이곳은 마치 주전자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해서 주전자바위입니다. 이곳 자리는 전형적인 썰물의 자리로 홍도에서도 조류가 세다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조류가 강한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참돔뿐 아니라 감성돔도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곳 자리는 꾼들에게는 돌돔으로 상당히 명성이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돔 시즌이 되면 꾼들의 자리 다툼으로 항상 붐비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류의 소통이 뛰어난 이곳 주전자바위는 썰물의 큰 조류가 단호선 방향에서 제비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넓적바위를 중심으로 저곳에 보이는 까진여와 또 이곳 주전자바위 쪽은 병목 현상으로 보다 빠른 조류의 소통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러한 현상으로 멀지 않은 곳에서 양쪽에 두 조류가 만나는 합수 지점이 곧잘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곳 수심은 바로 발합 수심이 대략 12m 정도 되고요. 지형의 특징처럼 직벽의 형태를 이루다 보니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20에서 25m, 조금 더 나가면 50m 이상 상당히 깊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러한 바닥의 지형 때문에 채비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돔이 한창 잘 나오는 그런 시기에는 수심을 12m 정도의 반유동 채비에 갯바위 주변을 노리시면 되겠지만 자칫 빠른 조류의 먼 곳까지 채비를 잘못 흘리시게 되면 바닥권의 수심 대비 채비가 너무 많이 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곤 합니다. 또한 밑밥의 운용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중히 뿌리셔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과 같이 마리수가 떨어지고 수온이 낮은 오직 대물급의 조가만 기대하고 낚시를 하는 이런 시즌에는 갯바위 가장자리보다는 다소 먼 곳, 그리고 깊은 곳, 바닥권에서 입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유동보다는 전유동 혹은 잠수, 장길채비가 월등히 좋은 조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정하게 흘러가는 조류를 만났을 때는 채비를 무겁게 세팅해서 조금 더 깊은 곳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 채비 또한 3제로 기울지에 4비봉돌과 3비봉돌을 여러 개 달아서 조류의 세기에 맞춰 채비를 흘려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깊은 곳에서 입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제 판단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의 조류는 물때가 진조금때가 가까운 시기다 보니까 조류의 흐름이 일정하지 않고 조류의 강도에 따라서 합수 지점이 수시로 이렇게 달라지곤 하는 그런 까다로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낚시의 패턴을 보면 밑밥은 낚시하는 자리에서 왼쪽 바람 왼쪽 지류권에 밑밥을 주고 채비는 그나마 조류가 흘러가는 방향에 채비를 투척해서 조류의 흐름대로 흘려주고 있는데요. 전차 깊어지는 바닥권을 위주로 흘려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밑밥은 넓적려에서 나가는 조류의 세기에 따라서 조류가 빠를 때는 본류와 먼 이곳 지류권에 투척을 하고요. 조류가 늦어지는 타임에는 조금 더 본류와 가까운
이곳 지점에 혹은 조류의 방향인 이곳 지점에 밑밥을 뿌려 채비와 동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돔 낚시는 물색과 조류의 세기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꾼의 채비와 그리고 밑밥의 동조 그리고 적절한 견제가 만난다면 참돔은 어김없이 입질을 해주곤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횡으로 움직여주는 조류가 지금 잠시 이렇게 앞으로 밀어주는 조류가 조금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참돔은 사실상 물어주려면은 이런 타임에 물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아주 깊은 곳까지 서서히 바닥을 이렇게 훑어가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넙덕녀 사이쯤 이래 가면은 조류가 다소 이렇게 앞으로 밀려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상 이곳은 대체로 이렇게 발 앞에서 참돔이든 뭐 감성돔이든 돌돔이든 이런 어종들을 낚아야 되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조류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조류의 세기가 맞지 않을 때는 다소 먼 곳까지 흘려서 깊은 곳을 공략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조류가 조금씩 밀어주니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조금 더 밑밥도 열심히 주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뭔가 움직임은 수상합니다. 자, 팔이 아픕니다. 자, 보여라. 씨알 좋은 참돔입니다. 오. 씨알 좋은 녀석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렇게 한 마리 물어줍니다. 네, 80이 넘어 보이는 참돔을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서 낚아낸 참돔인데요. 이렇게 들고 있기도 무거운 사이즈입니다. 아무튼 너무 반가운 녀석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참돔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시 이제 또 채비를 재정비를 하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썰물의 상황이지만 조류가 잘 맞지 않습니다. 역시나 참돔이 조류에 민감하다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지금 이렇게 다시 채비를 재정리를 하고 난 뒤에 바다 상황을 보니까 조류가 또 한 번 더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썰물이 약 한 2시간 정도 더 흘러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조류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로 미약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돌을 조금 더 떼서 가벼운 채비로 바닥을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받았던 입질 같은 경우에도 수심은 20m가 훨씬 넘어가는 아주 깊은 그런 수심층에서 녀석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또한 바닥권은 이렇게 어쨌든 채비를 정리를 시키되 조류의 상황이 지금 조금 더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봉돌을 줄여서 가볍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대물의 얼굴을 봐서 가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돔을 한 마리 낚아내고 난 뒤에 조류의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조류가 벌써 그 들물의 조류처럼 이렇게 안으로 높덩여와 이곳 주전자 바위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채비가 발 앞에서 이렇게 걸림 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낚시를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류의 상황이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오늘은 짧은 오전 낚시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낚시를 하고 또 내일 한번 또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철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해가 떠오르고 포인트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어제와 같은 주전자 바위에 다시 한 번 더 내리게 됐습니다. 사실상 기상이 조금 더 많이 호전이 되면 이곳 포인트가 아니라 다른 포인트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길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어제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소 바람도 불고 너울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이곳 자리에서 또 썰물을 한 번 더 보고요. 오후 들물은 자리를 옮겨서 또 낚시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금 첫 캐스팅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바다 분위기가 포인트는 똑같은 자리에 내렸지만 바다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조류는 일정하지 않고 원래 이곳 자리에 전형적인 썰물의 조류가 아니었다면 오늘은 이곳 주전자 바위의 명성에 맞는 그런 조류가 점차 이렇게 흘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같은 포인트지만 다른 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또 기대를 해가면서 낚시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장님의 말씀으로는 그 경상도에 있는 배들이 이까지 와서 열기나 우럭을 이렇게 조업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보니까 사천에서 온 배인데 이렇게 우리 전통 낚시법이죠. 준학이라고 하죠. 저렇게 열기를 낚는데 엄청 많은 마리수를 한 번에 저렇게 올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볼락 같은 거를 낚시할 때 꼽힌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래 언뜻 봐도 한 30마리 정도가 이렇게 물려서 끊임없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곳 홍도가 열기라든지 우럭 이런 조항들이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참돔입니다. 씨알이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자, 줌을 펴지 않고 낚아보겠습니다. 자, 네, 참돔입니다. 자, 네, 첫 번째 참돔이 올라왔습니다. 네, 40cm급의 참돔이 드디어 첫 번째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당찬 손맛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녀석을 시작으로 참돔 낚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는 확실히 바다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참돔 낚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채비입니다. 오늘 현장에 맞게 이렇게 채비를 꾸려야 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어종이 입질하는 입질 수심층을 빨리 찾아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채비. 어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어종보다도 시각적인 요인이 아주 중요한 어종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어종들에 비해서 참돔은 물색도 중요한데요. 다소 맑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물색의 조과가 월등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곳 자리는 물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밑밥 속에서 내미끼 하나를 입질하는 것은 이 또한 시각적인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예를 들자면 다큐멘터리 같이 이런 것을 유심히 보면 사자같이 힘이 강한 동물이 사슴같이 약한 동물을 사냥할 때 여러 마리의 사슴이 뛰어도 그 중에 가장 어리거나 약하거나 뒤처져 있는 녀석들을 우선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느 초보 낚시인이 이 수많은 밑밥 속 그릇 중에 왜 내 마늘에 미끼 하나를 무느냐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답했던 답변이기도 한데 밑밥을 뿌리면 밑밥 속의 미끼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 많은 미끼가 떨어져도 내 바늘에 있는 크릴 한 마리는 대상어종이 원하는 수심층에도 있고 또 뭉개지지 않은 아주 이쁜 미끼이기도 하고요. 또 이 많은 밑밥 속에서 다른 밑밥들은 이렇게 조류에 의해서 무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내 바늘의 크릴은 조금 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지게 되겠죠. 그때 대상어종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신을 갖는다면 대상어종을 잡아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 생각 의외로 밑속에 많지 않은 밑밥의 양이 있습니다. 꾼이 뿌린 밑밥의 양을 봤을 때에도 턱없이 작은 양이죠. 낚시 주걱으로 봤을 때는 반 주걱도 안 되는 양이 이렇게 먹어 있었는데 그 중에 제미끼를 공격한 거 보면 조금 더 확신이 들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재미난 이야기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생동감을 주는 견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제라는 것이 낚시로 보면 이렇게 무생명체한테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견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취미지만 또 대상 어종에게는 사냥과 같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게 견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채비의 정렬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견제는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돔 낚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이외에도 많은 테크닉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잘 지킨다 하더라도 참돔 낚시에서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르게 가던 조류가 잠시 이렇게 천천히 느긋하게 가주는 그런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참돔이 한 마리 물어줍니다. 역시나 이렇게 조류에 민감한 참돔이다 보니까 이런 조류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상당히 물색이라든지 조류의 상황 모든 조건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즌상 마감이 되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보다는 한 마리를 걸더라도 큰 사이즈가 나오는 그런 시즌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상황 같으면은 마리수의 참돔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씨알에 이번엔 노래미입니다. 열긴 줄 알았습니다. 자. 수온의 상태는 이렇게 고기 어체를 만져보니까 감수품 낚시하기 딱 좋은 그런 수온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맘때 괜찮은 수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캐스팅을 하기 전에 이렇게 미끼 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를 깰 수도 있고 뭐 두 마리를 깰 수도 있는데요. 필요에 의해서는 이렇게 조류가 없고 잠시 이렇게 주춤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공격성이 강한 참돔한테는 이렇게 여러 마리 깨기도 상당히 효과를 보이곤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가 한 5마리 정도를 이렇게 끼었는데요. 작은 크릴은 이렇게 꿰는 게 좀 더 낫습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뭐 10마리도 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5마리 정도로 우선은 참돔을 한번 유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gends never die when the world is calling you. You hear them screaming at your name. Legends never die. They become a part of you. 역시 이렇게 한 마리 물어줍니다. 네, 80이 넘어 보이는 참돔을 한 마리 낚았습니다. Survive. They never lose hope.